그날 생존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10년 전 떠났던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올해 70이다. 정밀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던 날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췌장암 말기라는 단어는 의사의 입보다 종이 위에서 먼저 나를 찔렀다. 머리가 하얘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나는 담담했다. 놀라움보다 먼저 든 감정은 이제 정말 끝을 준비해야 하는구나라는 체념에 가까운 임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며칠 뒤 무심코 켠 TV에서 생존 장례식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다. 살아있을 때 받는 장례식, 눈물 대신 웃음으로, 미안함 대신 정리로 마무리하는 자리라는 설명이 귀에 꽂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도망치듯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내 삶을 내가 직접 정리하고 싶다는 걸. 그래서 나는 생존 장례식을 하기로 결심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의 이벤트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참교육 같은 자리로. 초대 명단을 적기 시작했다. 아내의 아이들, 손주들, 직장 동료 몇 명, 연락 끊긴 친척들까지. 그런데 펜이 어느 순간 멈췄다. 오래전 서랍 깊숙이 밀어넣어둔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고향 친구. 1970년대 가난이 일상이던 시절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꿈을 꾸던 녀석이었다. 그때 한국은 젊은이에게 잔인했다. 먹고 살기 위해선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고 나는 사람을 포기하는 쪽을 택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멀어졌을까? 기억을 더듬자 돈 때문에, 기회 때문에, 그리고 억울한 오해 하나가 끼어 있었다. 나는 고향을 떠났고 그는 남았다. 떠난 나는 성공했고 남은 그는 상처를 안았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지워졌다. 1970년대의 시골은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농사는 하늘에 맡기는 일이었고 수확이 좋아도 쌀값은 늘 제값을 받지 못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 같은 집에는 달라지는 게 많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는 늘 내일로 미뤄졌고 동생들은 커가는데 집안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고 어머니는 끼니를 줄여 우리를 먹였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이곳에 남아서는 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 무렵 주변에서는 하나둘 도시로 떠났다. 공장에만 가도 일자리가 있다는 말이 돌았고 가족이 함께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었다. 논과 집을 정리하고 가족 모두가 도시로 가기로 했다. 나는 고향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집안 사정 때문에 고향을 지켜야 했고 나는 가족을 따라 떠나야 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었다. 떠나는 날 우리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서로의 처지를 알기에 붙잡지도 원망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오해의 씨앗이 되었다. 나는 떠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남겨진 사람이 되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커졌고 결국 우리의 우정은 그날을 마지막으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 도시는 거대한 공사판이었다. 고층 건물과 도로가 하루가 다르게 솟아났고 나라 전체가 건설로 숨쉬는 것처럼 보였다. 농촌을 떠나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사장으로 몰렸다. 나 역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헬멧 하나 쓰고 현장에 들어갔다. 경험도 기술도 없었지만 몸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하루 품삯 쓴 고향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나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다. 새벽에 현장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다. 먼지와 소음 속에서 하루 종일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옮겼다. 안전이라는 말은 현장 구석에 붙은 표 정도였고 다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함께 일하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 실려 나가는 장면을 여러 번 봤다. 그때마다 나는 내 차례가 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이를 악물었다. 몸은 점점 망가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집에는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고
월말에 받아드는 봉투 하나가 생존의 기준이었다. 고향 친구에게 편지를 쓰려다 손을 놓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엔 자존심이 남아 있었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하기엔 현실이 너무 거칠었다. 그렇게 나는 공사판에서 돈과 함께 침묵하는 법을 배웠고 그 침묵은 결국 사람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췌장암 진단 이후 내 삶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멈췄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지금 모든 게 끝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열심히 살았다는 말만 남기기에는 너무 많은 말을 삼켜왔다. 그때 다시 떠오른 것이 생전 장례식이었다. 처음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지막 가락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그 의미는 달라졌다. 생전 장례식은 내게 도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살아있으니 가능한 일, 숨 쉬고 있으니 해야 할 일,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받기보다 스스로에게 떳떳해지고 싶었다. 잘한 인생인지 평가받기 전에 잘못한 인생을 인정하고 바로잡고 싶었다. 그 자리는 울기만 하는 장례가 아니라 진실을 꺼내놓는 자리여야 했다.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모두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내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초대 명단을 적으며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행사는 끝을 향한 준비가 아니라 인생 한가운데를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의 핵심에는 수십 년 동안 외면해온 한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고향 친구였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다. 이른의 몸은 예전처럼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유난히 오래 눈에 밟혔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골목과 낮은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친구의 집부터 찾았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다. 이웃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다른 지역에 사는 자식 집에 가서 손주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장 돌아오기 어렵다는 말에 마음이 잠시 멈췄다. 이렇게 가까이 와서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며칠 더 머물까 고민했지만 몸 상태는 오래 기다릴 여유를 주지 않았다. 결국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남기고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근처 다방에 들어가 종이를 펼쳤다. 1970년대 가족과 함께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부터 그날 말없이 돌아섰던 이유까지 차분히 적었다. 변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감정은 최대한 덜어냈다. 마지막에는 생전 장례식 이야기를 짧게 적고 초대장을 봉투에 함께 넣었다. 편지를 그의 집 우편함에 넣고 돌아서며 이 편지가 그에게 어떤 마음으로 읽힐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이 밀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미뤄왔던 말을 남겼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고향에서 돌아온 뒤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다. 생전 장례식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마음은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우편함에 넣어두고 온 그 편지가 제대로 전달됐을지, 그는 어떤 표정으로 글을 읽었을지 자꾸만 상상이 됐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지만 낯선 번호 하나 울리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지만 기다림은 생각보다 버거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 행사는 누군가의 반응을 얻기 위해 여는 자리가 아니라고. 오지 않더라도 내 선택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다. 혹시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혹시 편지를 읽고도 일부러 외면한다면, 수십 년 전과 같은 침묵이 다시 반복되는 건 아닐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밤이 되면 과거가 더 선명해졌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던 시절, 한 통의 전화만 했어도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상황을 탓하며 침묵을 합리화해왔다. 이제 와서야 그 침묵이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행사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고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가 어떻든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하고 있었다. 생전 장례식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몸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다. 행사가 열릴 장소에 도착하자 가족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검은 옷 대신 편안한 차림이 많았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밝았다. 이 자리가 슬픔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듯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말을 길게 할 생각은 없었다. 내 인생을 미화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부족했던 가장이었고 바쁜 핑계로 사람을 놓쳤다는 사실을 솔직히 꺼냈다. 고맙다는 말은 분명하게, 미안하다는 말은 숨기지 않고 전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번졌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행사는 점점 따뜻해졌다. 누군가는 웃으며 예시하기를 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잡아줬다. 나는 살아있는 채로 처음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였다. 행사장 뒤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에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행사장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다.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고향 친구였다. 순간 숨이 막힌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다.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불러왔던 얼굴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날 줄은 몰랐다. 그는 입구에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마치 이 자리에 들어와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는 접힌 종이,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고향에서 남기고 온 바로 그 편지라는 걸 알아보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그는 손주를 보러 갔던 다른 지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소식을 들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그 짧은 동선 안에 수십 년의 고민이 들어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사람들은 무슨 상황인지 짐작한 듯 조용히 길을 내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그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고 그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그동안 풀지 못한 오해와 묻어둔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더 이상 피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와 마주 선 순간 나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이었지만 입 밖으로 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 수십 년 전 아무 설명 없이 고향을 떠났던 선택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내 행동을 가족을 핑계로 한 단절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했다.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생각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시절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다. 농촌에서는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수 없었고 함께 도시로 가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질 것 같았던 현실. 하지만 그 설명을 전하지 못한 채 떠난 것은 분명 내 잘못이었다. 그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이제야 서로가 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길게 다투지도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않았다. 오해는 생각보다 단순했고 시간만 과하게 흘러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짧은 행동 하나가 수십 년의 거리감을 한순간에 지워버렸다. 행사장 안에는 말보다 더 큰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은 이해와 용서로 채워지고 있었다. 행사는 조용히 마무리됐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남은 공간에는 긴 숨을 내쉰 듯한 여운만 남아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몸은 여전히 병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매듭 하나를
직접 풀어냈다는 감각이 또렷했다. 누군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을 결국 스스로 해냈다는 느낌이었다. 고향 친구는 내 곁에 잠시 더 남아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 자주 보자는 거창한 약속은 하지 않았다. 대신 더 이상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데에는 쉽게 합의했다.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서로의 소식을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면 이미 많은 것을 되찾은 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불빛들이 천천히 지나갔다. 나는 처음으로 과거를 떠올려도 가슴이 조이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바로잡을 수는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배웠다. 이 이야기는 끝을 앞둔 노인의 회상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선택을 바꾼 한 사람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삶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다.